한 번도 여자를 제대로 안아본 적 없는 남자가 그날 그녀의 손끝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우진 26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오며 단 한 번 모든 걸 바꾸어 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더 뜨겁고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평범하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학교 근처 좁은 원룸,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 연애는커녕 소개팅조차 한 번 없던 날들. 그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연, 48.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죠. 10년 전엔 그냥 동네 아줌마였는데 이혼 후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힘든 삶을 사는구나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다시 만난 순간 제 눈에는 전혀 다른 여자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화장, 그 안에서 묘하게 풍기는 세련된 기운, 하얀 앞치마 너머로 느껴지는 은은한 샴푸 향까지 모든 게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군입대를 한 달 앞둔 어느 저녁,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시끌벅적 웃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우진이 아니니? 고개를 돌린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바로 지연 아줌마. 예전과 달리 눈빛과 미소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잘 컸네. 몰라보겠다. 어깨를 툭툭 치는 손끝에서 샴푸 향과 온기가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우진아, 오늘 저녁 시간대?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네, 하고 답장을 보내고 말았죠. 저녁 7시. 흰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지연 아줌마가 제 원룸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에 괜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치킨, 시원한 생맥주. 오랜만에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연애 좀 했지?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어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세상에 아직도 모태솔로라고? 요즘 세상에 이런 보물이 있네.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에서 시작해 점점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연애하는 법 내가 좀 가르쳐 줄까?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뛰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다음날 그녀는 저를 쇼핑몰로 데리고 갔습니다. 촌스러운 티셔츠 대신 깔끔한 셔츠, 슬랙스, 하얀 스니커즈를 골라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자신감 있는 남자한테 끌리는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은 어색했지만 어깨가 펴지고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말투, 시선, 대화법까지 하나하나 코칭해줬습니다. 특히 여자 마음을 여는 건 공감과 경청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시험해보자며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소개팅 내내 제 머릿속에는 눈앞에 여대생이 아니라 지연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걸. 소개팅이 끝난 뒤 집에 돌아오자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땠어? 잘했어? 보낸 사람은 지연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잠시 후 걸려온 전화. 괜찮아. 중요한 건 직접 부딪혀봤다는 거야. 그게 첫걸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 한마디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다른 여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뒤 지연 아줌마가 제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애가 뭘 제대로 먹겠어? 김치랑 장조림 좀 가져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 그녀는 집주인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 냉장고를 채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까지 돌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방 안가득 아줌마의 향기가 번졌습니다. 아줌마 진짜 엄마 같아요. 제 말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라니 그 말 나한텐 참 낯설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아이 없이 이혼했고 그 후로 줄곧 혼자였다는 것을.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네요.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엄마 같다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녀의 미소 속엔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의 관계는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깨끗하게 정리된 방, 힘들 때 건네는 한마디 위로, 모든 것이 단순한 어른의 배려가 아닌 더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험 공부에 지친 저를 위해 그녀가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젊을 땐 건강이 제일이야. 아줌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저 진짜 버틸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저도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녀는 편안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집안일로 땀에 젖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여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아줌마. 그녀가 도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우진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제 마음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의 공기는 천천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농담 속에도, 함께 밥을 먹는 순간에도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서로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은 언젠가 선을 넘어버릴 것이라는 걸. 늦은 밤 빗방울이 천막을 두드리는 포장마차. 작은 테이블 위엔 소주병과 매콤한 안주가 놓여 있었고 거리엔 촉촉한 바람 냄새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지연 아줌마가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요즘 왜 이렇게 나만 따라다녀? 친구들이랑도 안 어울리잖아.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쥔 소주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줌마, 저 아줌마를 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만 차갑게 거절하는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요. 나이 차이도 크고 엄마 친구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다른 여자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제 진심이 담긴 고백에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정말 날 여자로 느끼고 있는 거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마주한 술자리, 소주잔을 주고받던 중 그녀가 불쑥 제 손을 덮었습니다. 우진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손길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줌마도 저랑 같은 마음이잖아요. 제 말에 그녀는 대답 대신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담해질 줄은 몰랐네. 전에는 내 앞에서 얼굴만 빨갰던 애가.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 때문인지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제 원룸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무섭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어린 거 알아. 하지만 이 마음은 확실해요. 짧은 대화 뒤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가까워진 손끝, 흔들리는 시선. 우리는 결국 위험한 경계를 허물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입대를 한 달 앞둔 시간,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이 아닌 사람이 드문 작은 극장에서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카페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우리는 늘 연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새벽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창밖을 보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꿈 같다.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도 꼭 그녀 곁에 서겠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나이 차이 그리고 엄마의 절친이라는 관계. 세상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거란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한 달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입대 전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못 만나는 거야. 너 군대 가면 그냥 잊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어디에 있든 아줌마 생각만 할 거예요. 그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 서로에게 솔직하자.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처럼 뜨겁고 애절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이미 이별을 나눴으니까요. 군대 가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흐려질 만큼 눈앞엔 그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낯선 환경, 빡빡한 일정, 쉴 틈 없는 훈련. 밤마다 온몸이 뻐근했고 짧게 허락된 자유시간마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한 사람, 지연 아줌마 덕분이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에 몰래 꺼낸 편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몸 다치지 않게 조심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면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알면 큰일 나니까 우리 자주 연락하지 말자.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목소리 끝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휴가,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우진아.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온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지더니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잊지 못했다는 걸. 그 후로 군생활 내내 휴가만 나오면 저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짧은 만남, 긴 이별.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강렬했던 추억으로만 남을까?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했고 그 안에서 저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더 단단히 키워갔습니다. 편지 속 그녀의 글씨, 휴대폰 화면에 찍힌 이름, 모든 게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복을 벗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대하자마자 저는 곧장 그녀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고기 굽는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사로잡은 건 주방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불판을 관리하며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나온 지연 아줌마가 그 남자 옆에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고기 좀 더 내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본 그녀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아, 제대했구나. 아줌마, 그럼 저분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재혼하려고 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군생활 내내 버티게 해준 건 그녀였는데 정작 제대하니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제 넌 청춘이잖아. 앞으로 좋은 여자 많이 만날 거야.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게를 나온 저는 한동안 길가에 멍하니 섰습니다. 노을빛이 번지는 거리는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며칠 동안 술로 버텼습니다. 밤마다 친구들과 잔을 기울였지만 술 기운은 잠시뿐. 술이 깨면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넌 청춘이야. 앞으로 좋은 여자 많아.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조카 유나였습니다. 오빠, 제대했잖아. 이제 뭐 할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뭐라도 시작해야겠지. 유나는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똑똑하니까 하고 싶은 거 해봐. 난 오빠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그 말이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 곁에 있을 수 없지만 내 삶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알바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 상처도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잔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저는 30을 훌쩍 넘겨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제법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땐 막막했지만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신문 한 켠의 결혼 소식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아주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서지연. 순간 심장이 미묘하게 움찔했습니다. 문장 옆에 실린 작은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쓰라렸지만 동시에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의 저는 촌스러운 청년이었고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 꺼내던 어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외모, 말투, 시선, 마음가짐까지. 그녀는 제게 처음으로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끝나도 사람은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요, 아줌마. 아니, 지연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서자 찬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그녀가 마지막으로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새로운 인연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